자, 역사 오늘은 고대 제국에서 동아시아 중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은나라 다음이 뭐였죠? 은나라. 은나라가 우리가 황하 문명이었어요. 상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황하 문명에서 핵심은 신정 정치를 한다. 신정 정치를 하는 것의 증거가 각골 문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나라 다음이 무슨 나라였어요? 주나라였죠. 그죠? 자, 주나라 때 기억할 것은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봉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 망하고 나서 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성립을 하는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자, 이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철기라는 것이 보급되면서 철제 무기가 생겨나고 강력한 무기를 통한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유비, 관우, 조조, 장비 이런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 있죠. 그 영웅들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많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다수 배출되는데 그런 시기를 제자백가 시대라고 합니다. 제자백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핵심입니다. 자, 어떤 사상가, 어떤 사상가들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가는 공자와 맹자, 인간다움과 예의범절을 강조했고 묵가는 사랑, 법가는 한비자가 법가 제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도가는 노자와 장자가 주장했는데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뭐 순리대로 살자,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도가입니다. 자, 이거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들과 또 주장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백가와 춘추 전국시대를 통해서 조금 혼란스럽지만 많은 발전을 하던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고 이것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입니다. 진. 자, 주나라 다음에 누구? 자, 춘추 전국시대라고 했다. 그죠? 자,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서 이걸 통일한 사람이 누구? 진나라. 자, 진시황 유명하다. 그죠? 자, 진나라 때 무슨 사상이 유명했다? 법가 사상. 그런데 오로지 법가만 믿으라고 했어. 법가 말곤 다 쓰레기다라고 했어. 그래서 법가 사상 말고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책을 다 불살라 버렸어. 그 불살라 버린 사건이 분서갱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분서갱류라는 사건을 통해서 유가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불살라 버렸고 오로지 진시황제 때는 법가만을 강조했고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규칙을 주장했다. 자, 시황제의 정책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군현제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화폐나 도량형, 문자 이런 거 다 통일하고 법가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 믿지 말아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만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자, 이런 업적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 다음은 또 누구냐?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 되겠습니다. 자, 한나라 때 보면 한고조와 한무제로 나누게 됩니다. 한고조는 군국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현제와 군국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군현제는 그냥 다른 거 없이 전국을 군과 현으로 중앙을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그냥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냥 군과 현으로 나누어. 그게 군현제야. 근데 군국제는 뭐냐면 중앙에 왕이 있고 왕 근처는 군과 현으로 나누는 거야. 왕 근처는 어차피 왕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파견해. 그런데 먼 지역은 반란이 일어나기가 조금 쉬운 지역들, 왕의 눈에서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먼 지역은 누구를 파견하냐 하면 왕족을 파견해요. 왕족을 파견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파견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 군국제가 뭐라고? 왕 주변은 군과 현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하고 멀리 있는 지역은 왕족, 가족을 파견하여서 다스리게 하는 게 군국제입니다. 그래서 한고조 때는 군국제를 했고 한무제 때 다시 군현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무제 때는 유교를 이제 다시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가져갑니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진시황제 때 어떻게 했어? 유교 서적들 다 불태워버렸지. 그래서 그 유교 서적을 다시금 되돌리는 학문을 훈고학이라고 해요. 나중에 한나라의 문화에 가면 훈고학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진시 황제 때 다 불태워버렸던 서적들을 다시 되살리는 복원하는 작업, 그걸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교가 통치 이념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한무제 때는요, 장건이라는 아저씨를 내세워서 비단길을 개척하는데 비단이 깔린 길이 아닙니다. 비단을 메고 무역을 하러 다니는 길이다 라고 해서 비단길이라고 하는데, 비단길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이 비단길이 장건이 오고 갔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한무제는 장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서역까지 길을 뚫었느냐? 뚫은 건 뭐 때문이다? 요 위에 있는 흉노족 있죠? 이 흉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역으로 가는 길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건의 비단길도 포인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무제 때는 소금이나 철 같은 이렇게 돈이 되는 것들은 다 국가에서 팔았어. 전매제도라는 의미가 뭐다? 국가에서만 파는 거야. 다른 데서 못 사. 그러면 국가가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한나라가 잘 살아가다가 외척과 환관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습니다. 외척은 외갓집 생각하면 됩니다. 왕의 외가들과 환관은 내시 생각하면 돼. 내시. 우리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초록색 옷 입고 전하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 환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권력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한이 망합니다. 한이 망하고 신나라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나라는 얼마 못 가고 또 멸망해.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또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자, 우리 아까, 여기에 가볼까? 아까 은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그리고 춘추전국을 통일한 게 진나라, 진나라 다음이 한나라, 한나라 다음에 신이 잠깐 들어섰다가 누가 들어섰다? 후한이 들어섰다라고 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후한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하는데, 또 후한 또한 누구? 외척과 환관의 다툼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난이 환건적인 난입니다. 이 환건적인 난을 통해서 결국 망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후한이 멸망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동아시아 역사에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한나라의 문화를 가보겠습니다. 한나라 문화 시험에 100%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한나라 때 아까 유학을 강조했고, 진시황이 불태워버린 유교 서적들을 복원하는 작업인 훈고학이 발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마천 아저씨의 사기, 역사책입니다. 책의 제목입니다. 자, 사기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고,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어. 그죠? 뭐 그 정도 우리가 문화의 특징들을 보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흉노족이 있는데, 이 흉노족은 과거에 별로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흉노족 한번 읽어만 보고 가십시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흉노족은 각자 책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사, 후한까지 했습니다.